네, 반갑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락 출발, 상승 전환, 다시 하락 진행,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후에도 계속 하락세가 진행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됩니다. 워낙에 이제 변수가 이제 거래량에 좌우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점에 거래가 좀 들어와 준다거나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 상황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에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시장에 올라갔었던 부분은 외국인이 잠깐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이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급 동향이 좀 좋지 않다라는 이 부분을 전제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이 조금 옆으로 더 누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권 계속 유지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일단은 진행이 되는 모습이겠죠. 지수를 좀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테고, 또 대형주가 이제 좀 눌려있는 형태로 가까이 된다라면 이제 테마주들이 또는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사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남해화학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자, 관련 종목군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2692포인트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좀 설정을 했어야지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래쪽 하단 밴드가 2691, 2, 3, 요 정도에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점 지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269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이하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만약에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위쪽에서는 지금 2750 정도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275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단 현재 저점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모습일 테고요.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 주가가 좀 반등했었어요. 2711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현재 시점은 이제 저점권에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91, 2, 3 요 포인트에서 지지만 만들어주게 된다면 일단은 만기일 전까지 주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뭐 어느 정도 반등을 통해서 2700포인트 회복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 모든 것이 있다. 수급에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21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라서 만약에 오후에 더 악화가 된다면 코스닥 지수는 910포인트 초입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간 변수는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열 전환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근데 61선의 방향이 하향이고요. 아직 지지가 좀 멀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들어왔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렴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항에 대한 이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오전에 매수를 좀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융투자는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매도가 약간 커지긴 했습니다만 큰 반응은 없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1000억원 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 매도만 조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오전이기 때문에 뭐 물량이라든지 옵션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좀 관망해보자, 이런 형태의 느낌일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이 올라갔거나 조금 주목을 받았다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테마를 약간 순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썩 좋다거나 기대감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시점은 일단 관망세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오후 들어가면서 이제 저점권을 좀 잡아주거나 아니면 회복세에 따라서 매수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자, 매매 동향 쪽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2차전지라든지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계속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까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에 반등 나온 게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인데 기아가 지금 엄청나게 따라붙고 있어요. 이러다가 현대차 시총을 앞지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 시총을 앞지르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기아차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기아차에 밀려서 현대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좀 나쁘지 않죠? 네,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 신한지주도 오늘 반등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금융주 섹터라든지 보험주 섹터는 계속적으로 홀딩 해달라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뭐 매매 동향을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특별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있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렁거리는 쪽이 코스닥 쪽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가 이제 낙폭이 좀 크죠. 얘는 이제 좀 무리해서 올라간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첨보 같은 경우 좀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니까 와 좋다 2차전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자, 또 내려가니까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안 돼요. 네, 생각이 바뀌면 안 되는 그런 투자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 내릴 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포인트보다도 직전 고점대, 즉 전고점대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LNF든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고점 넘지 못하는 것 또는 전고점을 넘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전고점을 또 훼손한다든지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경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시젠 같은 경우처럼 되는 거예요. 시젠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신저가 나왔네요. 네, 신저가 이거는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물 갖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계속 희망적인 부분들 품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퍼가 낮은 이유는 실적이 많이 잡혔기 때문인데 실적은 계속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들어가 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실적이 더 감소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2020년도 실적이 가장 좋았을 거고요. 2020년도보다 못한 게 2021년. 그 다음에 2022년도는 그보다도 더 못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셔야 되겠고, 뭐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제 엔데믹에 대한 부분들 나오게 되면 점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1년 넘게 지금 매도 의견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아직도 헤매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이 부분이 잠깐씩 반등을 하면서 뭔가 좀 기대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향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매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시점에서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팔고 있죠. 근데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수급 방향이 지금 상황에서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갈등하는 게 보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올라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연기금, 기관 한꺼번에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포지션을 하방으로 전환시키게 된다라면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 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닌데 사실 외국인 포지션이 26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라면 외국인이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오후 상황을 좀 보시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매수가 있는데 매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어떤 식으로 쏠렸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일단은 많이 올라왔었던 것이 또 상위 종목 위주로 때리고 있습니다. LNF, SDI. 오늘은 보니까 딱 그거네요. 이제 2차전지 쪽으로 패대기를 좀 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LG전자 오늘 상승세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기아 그 다음에 S51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뭐 지금 석유 쪽 같은 경우도 유가 상승에 따른 부분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남해화학 매수가 있는데 오늘 남해화학이 13.4%대 굉장히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요 이제 테마가 순환하고 있다는 게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지금 농사 관련주도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럴 때가 되기도 됐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인플레이션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농사 관련한 즉 비료 뭐 농기계 이런 쪽에서 움직임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농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비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이유는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부적인 어떤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일전자 이런 거 월급 종목이었었죠.
여름철 이제 날씨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니까 바로 느낌도 오시죠? 이제 선풍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신일전자 생각난다. 집에 신일 선풍기 있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신 입장에서는 일단 수익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에 특수를 한번 누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가 선순환을 하게 되는 이런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많이 올라간 것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매수가 옮겨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이용해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수익 났을 때 팔아먹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 종목들 또 다시 사놓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막 올라가는 거 막 쫓아가가지고 추격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돌면서 나한테 차례가 올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직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순환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5월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정권 이양이 서로 일어나야지만이 그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확실한 그런 포지션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서두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포지션이 이제 오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수급이 지금은 기관들이 갑자기 털어먹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많이 연속성을 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늦은마켓까지 보세요. 오후 늦게까지 보시고 매수는 천천히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매를 이제 잡아가시면서 좋은 자리들 즉 변동성이 다 끝나는 그 시장까지 느긋하게 대응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대응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는 뭐 매도하실 만한 종목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많이 올라가던 종목이 조금 내려갔다가 이제 시장 반등할 때 그 이상으로 튀어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저점만 잘 지키자 그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서두르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수급 동향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느긋한 마음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저는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